구글 랭킹을 올리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을 신경 써서 어떤 작업들을 해야 할까요? 구글은 실제로 수백 가지의 요소들을 기준으로 삼아서 순위를 올린다고 합니다. 오늘은 이 수백 가지 랭킹 올리는 요소 중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제가 생각하는 요소 50가지를 뽑아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요, 구글 SEO, 구글 순위를 올리는 방법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전체적인 감을 잡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노아 브랜딩의 노아입니다. 여러분, 구글이 네이버의 점유율을 거의 다 따라잡았다 또는 네이버의 점유율을 넘어섰다 라는 정보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어떤 기관에서 조사를 했느냐에 따라서 그 검색엔진 점유율이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구글이 현재 네이버 못지않는 점유율을 한국에서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구글을 사용하는 사용자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건데요. 단순히 점유율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비즈니스를 운영하는 사람, 또한 컨텐츠를 만드는 크리에이터들의 입장에서는 경쟁 강도도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요. 현업에서 일하시는 모든 실무자들은 아마도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그래도 네이버보다는 구글이 경쟁 강도가 훨씬 낮다. 그리고 제가 실제로 실무에서 일을 하면서 느끼는 건 아직도 구글에서 전혀 작업을 하지 않는 키워드들이 널리고 널렸다는 거예요. 네이버에서 경쟁에 지치고 지쳐서 결국 구글 쪽으로 들어오시는 사업자분들도 굉장히 많이 계시고요. 저는 지금이 정말로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사업을 하고 계시거나 크리에이터로 활동을 하고 계신다면 구글을 한번 노려보시길 꼭 권장드리겠습니다. 애초에 이 영상을 보러 들어오신 분들은 이미 구글이 왜 좋고 왜 구글 SEO를 배워야 하는지를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요. 한 번 더 그 중요성을 인지하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구글 SEO가 중요하다는 건 알았고요. 구글 SEO를 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건 뭐냐, 가장 먼저 해야 하는 작업들은 뭐냐, 이런 궁금증이 생기실 수 있을 텐데요. 실제로 구글은 순위를 올리는 시스템, 이런 거를 랭킹 시스템이라고 하는데, 이 랭킹 시스템, 즉 어떤 웹페이지를 어떤 키워드에서 상위로 올릴 건지를 결정할 때 수백 가지의 요소를 고려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많은 수백 가지 요소들 중에서 오늘은 제가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50가지 요소에 대해서 소개를 좀 드릴까 합니다. 자, 그럼 각설하고 바로 50가지 요소를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컨텐츠 품질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은 언제나 이유를 막론하고 고품질 컨텐츠를 제공하셔야 합니다. 구글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고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는 컨텐츠를 우선적으로 보여주겠다라고 공식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공식적인 발표를 무시해서는 안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구글 SEO를 하실 거라면 고품질 컨텐츠를 항상 발행을 하셔야 합니다. 검색 엔진은 키워드를 몇 번 쓰는 걸 좋아할까? 검색 엔진은 키워드를 어디에 배치하는 것을 좋아할까? 이렇게 검색 엔진의 입장에서 단순히 순위를 높이기 위한 컨텐츠를 만들라는 게 아니고요. 실제로 이 글을 볼 실제 사람들, 실제 사용자에게 정말로 가치 있는 컨텐츠인지, 정말로 이 사람들의 의도에 맞는 대답을 하고 있는 컨텐츠인지가 정말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네이버나 다음에서 사용하던 이런 얕은 꼼수는 구글에선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구글 순위를 올리는 두 번째 요소는요, 타이틀 태그를 최적화하는 것입니다. 이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글이나 또는 어떤 컨텐츠 작성을 하실 때 타이틀을 좀 신경 쓰시라는 거예요. 이 타이틀 태그는 예전만큼 엄청나게 중요하진 않지만 여전히 중요한 홈페이지 SEO 신호입니다. 구글에서 공식적으로 밝힌 바는 없지만 업계의 리더 기업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한 연구에서는 키워드로 시작하는 타이틀 태그가 키워드가 끝에 있는 태그보다 더 나은 성과를 보이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이 부분도 좀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목은 보통 50자에서 60자 이내로 작성하기를 권장드리고요. 그리고 내가 비슷한 컨텐츠를 여러 개 발행해야 한다면 각 페이지마다 고유한 타이틀, 그러니까 이 페이지에는 딱 이 제목만, 이 페이지에는 딱 이 제목만, 이렇게 고유한 타이틀을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이 타이틀 태그는요, 검색 결과를 딱 봤을 때 가장 먼저 보여지는 첫 번째 요소이기 때문에 클릭률에 아주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제목을 키워드만 고려하지 마시고 실제 사람들이 왔을 때 클릭을 유도하는 설득력 있는 문구가 포함되어 있는지를 고려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50가지 요소 중에 클릭률도 있거든요. 구글에 따르면 클릭을 더 많이 받는 페이지는
쓰이던 키워드에 대해서 검색 순위 상승을 얻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클릭률을 부르는 제목 꼭 고민하셔서 작성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세 번째 요소는요. 메타 디스크립션, 메타 설명을 최적화하라는 것입니다. 구글은 메타 디스크립션 태그를 직접적인 순위 신호로 사용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디스크립션 태그는 클릭률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고요. 클릭률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핵심적인 순위 요소입니다. 이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이 네모칸 안에 있는 것이 메타 디스크립션의 예시인데요. 이 네모칸 안에 들어갈 말들을 우리가 적어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검색을 하셨을 때 제목 바로 밑에 있는 이 글을 보시겠죠? 사용자들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네모칸을 그냥 의미 없이 비워두거나 의미 없는 말들로 채우지 말고 조금이라도 이 웹페이지를 클릭할 수 있도록 클릭을 부르는, 클릭률을 높이는 후킹성 멘트를 좀 사용해 보시라는 거죠. 메타 디스크립션도 작성하는 원칙이 있습니다. 먼저 160자 이내로, 보통은 155자에서 160자 이내로 작성을 하시는 게 좋고요. 이 안에는 타겟 키워드라든지 LSI 키워드를 자연스럽게 포함하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이 페이지에 주요 가치 제안을 명확하게 전달하는 말이 들어있으면 좋습니다. 또한 행동 유도, CTA, Call to Action이라고 하는데 클릭을 부르는 말 아니면 어떤 다운로드를 부르는 말 이런 식으로 액션을 부르는 행동 유도성 멘트를 넣어주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자, 그리고 또한 제목과 마찬가지로 각 페이지마다 각기 다 다른 고유한 디스크립션을 꼭 작성해 주셔야 합니다. 네 번째 랭킹 요소는요. 페이지 로딩 속도입니다. 구글은 공식적으로 항상 페이지 로딩 속도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용자들이 우리 페이지를 딱 들어왔을 때 로딩되는 속도를 측정하고 이거를 평가하고 또 이것을 랭킹을 결정하는 그 요소로 사용한다고 밝히고 있는데요. 이 페이지 로딩 속도 은근히 신경 안 쓰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정말 중요한 테크니컬 SEO 요소니까 반드시 확인하시고 속도가 너무 낮다면 개선하셔야 합니다. 최적화하는 방법을 조금 알려드릴게요. 이미지를 사용하고 계시다면 이미지를 압축하시거나 차세대 포맷인 웹P라든지 AVIF라든지 이런 포맷을 사용하시면 좋고요. CSS나 자바스크립트 같은 것들이 좀 쓸모없이 많이 있다면 압축하시거나 좀 줄여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렌더링을 차단하는 리소스를 최소화하시는 게 좋고요. CDN을 사용하시는 것도 괜찮은 방법입니다. 또한 브라우저 캐싱 같은 거를 캐시 플러그인을 사용하셔서 설정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다섯 번째 요소는요. 모바일 최적화입니다. 이 부분도 구글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소인데 요즘에는 전체 검색의 절반 이상이 모바일 기기에서 이루어진대요. 그러니까 구글은 당연히 이 웹페이지가 모바일 사용자를 위해 최적화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고자 하겠죠. 모바일 최적화를 하기 위한 방법은요. 첫 번째로 여러분들이 반응형 디자인을 적용하셔야 하는데 이 부분은 여러분이 워드프레스라든지 쇼피파이, 카페24 이런 식으로 이미 호스팅 서비스나 CMS를 사용하고 계시는 분들은 웬만하면은 자동으로 적용이 되니까 확인해 보시고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페이지를 모바일 환경에서 한번 살펴보세요. 그렇게 하고 내가 봐도 이건 좀 불편할 것 같다. 내가 봐도 이건 좀 잘 안 보인다 하는 것들이 있다면 그때그때 개선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여섯 번째 요소는요. 백링크입니다. 백링크는 수와 품질 모두 중요한데요. 그 중에서 좀 더 중요한 걸 꼽자면 품질입니다. 참조 도메인은 백링크가 걸려오는 도메인인데요. 이 참조 도메인, 즉 백링크가 걸려오는 웹사이트의 종류가 많을수록 백링크 점수는 높아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웹사이트에서 1000개의 백링크를 쏘는 것보다 1000개의 웹사이트에서 하나씩 백링크를 보내는 것이 훨씬 유리하다는 거죠. 백링크를 만드실 때는 이렇게 수적인 부분을 잘 고민을 하시되 품질적인 부분, 즉 참조 도메인이 어디인지, 참조 도메인이 몇 개 있는지를 좀 고려를 하셔야 합니다. 백링크에 관련해서는 제가 이전 영상들에서 아주 자세히 다룬 게 있으니까 이 영상들 꼭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곱 번째 요소는 도메인 권위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웹페이지, 웹사이트는 각각의 도메인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도메인에는 권위라는 것이 있습니다. 모든 조건이 동일하다고 가정하면 권위가 좀 더 있는 도메인의 페이지가 권위가 낮은 도메인의 페이지보다 높은 순위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이 도메인 점수를 높이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좀 대표적인 걸 뽑아보자면 고품질 백링크를 확보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고, 두 번째로는 일관되고 전문적인 컨텐츠를 발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쉽게 할 수 있는 것이 강력한 내부 링크 구조를 갖추는 것입니다. 그거 말고도 도메인 점수를 높이는 방법은 많이 있는데 궁금하신 분들은 noabranding.kr 여기 블로그에 오셔서
도메인 점수 높이는 방법에 대한 포스팅을 확인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8번째 요소는요. 체류 시간입니다. 체류 시간은 구글 검색을 이용하는 사용자가 결과를 클릭한 후에 이 사이트에서 보내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명백하게도 누군가 이 페이지에서 더 오래 머물수록 더 좋습니다. 이런 행동은 구글에게 사람들이 이 결과를 정말로 사랑합니다. 몇 자리 좀 올려주세요 라고 알려주는 것과 같을 정도로 굉장히 중요합니다. 체류 시간을 증가하기 위해서 핵심적인 전략은요. 핵심 컨텐츠를 폴드 위로 배치하는 거예요. 이 윗부분에다가 핵심 컨텐츠를 배치해서 사람들이 첫 부분만 읽고도 계속 읽고 싶게끔 만드는 거죠. 그리고 도입부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짧은 도입부, 5문장에서 10문장 이 부분을 굉장히 신경 쓰셔서 계속 읽고 싶은 글로 만들어주는 거죠. 이렇게 읽고 싶게 만들었다면 이제 아랫부분에다가는 긴 형식의 심층적인 컨텐츠를 발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 긴 글을 읽느라 체류 시간은 늘어나게 되겠죠. 그리고 컨텐츠를 이렇게 길게 발행을 하실 때는 반드시 소제목을 잘 활용하셔서 컨텐츠를 잘 분할하고 이 컨텐츠에 대해서 잘 정리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9번째 요소는요. 이탈률입니다. SEO 전문가들 중에 모두가 이 이탈률이 중요하다는데 동의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구글이 이탈률을 웹페이지의 어떤 품질 테스터로 사용하는 방법이라고 생각은 하는 것 같습니다. 결국 이탈률이 높은 페이지는요. 해당 키워드에 대해서 훌륭한 결과가 아님을 증명하는 꼴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생각해보시면 어떤 검색을 해서 어떤 페이지 들어갔는데 너무 정보가 별로예요. 바로 나오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이탈률이 너무 높은 페이지는 품질이 떨어지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 어떤 테스터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함께 리딩하는 전문가 중에 하나는 대규모 연구를 했는데요. 이탈률과 구글 순위 사이에 상관관계가 있음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이탈률을 개선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이탈률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로딩 속도가 빨라야 합니다. 로딩이 너무 안 되면 사람들은 바로 나가기 때문이죠. 두 번째로 모바일 최적화를 꼭 하셔야 합니다. 모바일 환경에서 읽기 불편한 컨텐츠, 보기 불편한 컨텐츠들은 이탈률이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세 번째로요. 좀 정확하고 잘 뛰는 내비게이션, 카테고리와 메뉴 같은 것들이 있죠. 이런 것들을 잘 만들어 두시는 게 좋고요. 네 번째는 관련성이 높은 컨텐츠, 그러니까 이 검색 의도에 딱 맞는 컨텐츠를 좀 제공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 이탈률이 높아지지 않고요. 다섯 번째는 이 글 사이사이에 내부 링크로 추가 컨텐츠들을 안내해서 자꾸 다른 페이지로 넘어갈 수 있도록 이탈률을 낮추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음은 10번째 요소입니다. 10번째 요소는 도메인 나이인데요. 많은 SEO 전문가들이 구글은 본질적으로 좀 오래된 도메인을 신뢰한다고 믿습니다. 근데 구글의 존 뮬러는 도메인 나이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라고 말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이걸 요소로 보는지에 대해서 조금 의견이 분분한데 사실은 이 업계에서 도메인 나이는 매우 중요한 요소로 다들 판단을 하긴 합니다. 그래서 저 또한 도메인 나이를 이 50가지 요소에 넣어봤고요. 그러니까 구글이 공식적으로 밝히고 있는 직접적인 요소는 아니겠지만 오래된 도메인일수록 더 많은 백링크와 더 많은 권위가 쌓여있기 때문에 순위를 결정하는데 큰 영향을 미친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 도메인 나이를 좀 생각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럼 신생 웹사이트는 무조건 노출이 되지 않는 거냐? 그것은 아니고요. 어떤 키워드를 내가 반드시 노려한다면 이 도메인 나이를 고려해서 도메인 나이가 이미 높은 도메인을 구매를 하시던지 하는 방법도 있다는 것을 알려드리려고 요소에 넣었습니다. 자, 이렇게 일단 10가지 요소에 대해서 좀 알아봤는데요. 50가지 요소를 전부 다 소개시켜 드리기에는 시간 관계상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서 핵심적인 10가지만 뽑아서 소개를 드렸고요. 이 50가지가 전부 다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더보기란과 댓글에 noabranding.kr에 이 블로그 포스팅 50가지가 다 담긴 블로그 포스팅을 남겨둘 테니까요. 들어오셔서 꼼꼼히 읽어보시고 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SEO를 접하는 많은 분들께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더욱더 질 좋은 정보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